곧 생방송을 앞둔 9시 뉴스. 이 원고 뭡니까? 그런데 생방송 직전에 원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앵커. 저는 댁들이 을풀하면 읊는 앵무새입니까? 그리고 당당히 선배의 자리를 넘보는 후배. 불안한 심리만 자극하는 뉴스. 내 시간엔 못 나간다 그랬지. 생방송까지 약 5분을 남긴 시점에서 마이크를 빼버립니다. 그렇게 이 자리에 앉고 싶으면 앉아보든가. 과연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엄청난 포스로 경찰서로 들어오는 한 여성. 고혜란 씨 맞습니까? JBC 9시 뉴스를 맡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앵커 혜란. 맞습니다. 왜인지 그녀는 출석 요구를 받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죠. 많이 바쁘실 텐데. 늦어도 30분 안에 끝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뉴스 시간에 맞출 수가 있거든요. 진짜 포스 대박이다. 연예인 저리 가라다. 연예인 저리 가. 팽팽한 기싸움에서 죽은 사람의 이야기를 꺼내는 강사. 누군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녀의 머릿속에 스치는 한 가지 기억. 사람이 언니? 혜란 언니. 미쳤나봐. 사건을 설명하기 전 시간은 사고로부터 한 달 전으로 돌아갑니다. 현재 혜란은 올해 언론 시상식에 와 있죠. 미리 축하드립니다. 왜 이래? 난 오늘 시상하러 온 거야. 시상한다고 올라갔다가 수상까지 하고 내려온 게 몇 번째야? 요즘 난다긴다 하는 후배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될지 몰라. 요즘 한지원이가 핫하긴 했지. 지원이도 열심히 했지. 그리고 수상을 확신하고 있는 JBC 기자 지원. 아까 살짝 뜯어봤거든. 그런데 이따가 너무 놀라지 마. 대상 시상에 수고해 주실 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긴장 속에서 대상 발표를 하는 혜란. 올해의 언론인 그 주인공은 쉽게 이름을 확인하지 못합니다. 고혜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역시 이견은 없었네요. 지원은 자연스럽게 무대 위로 올라가 축하를 건네고 끝까지 무대 위에 남아 사진을 남기죠. 그리고 두 사람의 비교 사진이 자연스럽게 퍼지며 혜란을 향한 악플은 수도 없이 쏟아집니다. 뭐 언짢으신 일 있으세요? 아니 오늘처럼 좋은 날 그럴 리가. 그렇게 좋은 거면 좀 물려주시죠. 선배님이 워낙 출중하셔서 저 같은 후배한테는 통 기회가 안 와서요. 때가 되면 어련히 기회가 가려고. 하기사 그 나이에도 꿋꿋하게 버티고 계셔주셔서 여자 앵커들 입지가 좀 넓어지긴 했죠. 누구 하나 져주지 않은 팽팽한 기잔치. 실력 있는 후배한테 칭찬을 들으니 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 좀 더 열심히 그리고 좀 더 오래. 그리고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혜란에게도 약점은 존재했죠. 여전히 그녀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어머니. 탄수화물 먹었니? 왜 이렇게 부었어? 피부과 안 갔어? 한참 때 안 가꾸면 여자 늙는 거 금방이라고 했어. 안 했어? 엄마! 확실하게 하고 있지? 뭘? 피임 말이야. 덜컥 애부터 들어서면 안 돼. 그럼 네 인생 그 길로 쫑나는 거야. 엄마 제발 정신 좀. 네 비밀은 엄마가 무덤까지 갖고 갈 거야. 과연 그녀가 감추고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우리 딸은 내가 아는 건 몰라요. 이번 시점은 혜란의 남편이자 변호사 태옥으로 넘어가죠. 태옥은 현재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하고 사장을 폭행한 이주 노동자의 재판을 맡고 있습니다. 피해자 카맥에 무려 2년치의 월급을 주지 않았습니다. 카맥 월급은 고국에 있는 가족들에겐 쌀이고 물이었습니다. 때린 놈은 혼이 나야죠. 근데 맞은 놈도 맞을 짓을 했으면 같이 혼나야죠. 법은 모두에게 공평한 거니까요. 잘 나가는 검사에서 국선 변호사의 길로 들어선 태욱. 제때 월급 줬으면 더 간단했지. 고소장 접수되는 대로 사실관계 확인해 볼게요. 그래, 고생해라. 네. 한편 생방송을 앞둔 뉴스9. 안 온 거야 아직? 아니 급한 일 때문에 좀 늦으시겠답니다. 아 오늘 상 타셨지? 그래서 뭐 자축이라도 하러 가셨나? 젠장 뭐 누가 이뻐서 그 상을 준 줄 아나. 그동안 수고했다. 응? 유종의 미를 거두라는 국장님의 깊은 뜻도 모르고 말이야. 그리고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던 혜란. 조용히 차분하게 말해도 알아들을 걸. 왜 그렇게 고함치고 그래요? 그러다 혈압 터지면 누구 좋으라고. 사방에 적을 두고 언제 내려갈지도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도 그녀는 한 번의 흔들림도 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이거 의상에 너무 힘을 주신 거 아닙니까? 이거 뭐 뉴스를 하러 나온 건지 패션쇼를 하러 나온 건지. 오늘 헤드라인 묻지마 살인 사건으로 바뀐 거 아시죠? 예, 그런데요. 옷 얘기로 잡담할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사람이 둘이나 죽었는데. 여전히 혜란의 자리를 넘보고 있는 지원. 한지원, 떨지 말고 잘해. 내가 아주 팍팍 밀어줄 거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9시 정각 뉴스9이 시작됩니다. 꽃 같네 우리 딸. 많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조용히 마무리되나 싶었지만 관련 정책 사항으로는 어떤 것들이 나와 있습니까? 네? 뭐야? 경각심보다 중요한 건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노인과 여성들을 보호할 구체적인 방안이 아닙니까? 그 대비책에 대해서
취재한 바 없습니까, 한 기자? 여성들의 안심 귀가 도우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것도 짚어봐야 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최근엔 가로등을 확대 설치하고 편의점 등을 임시 대피 장소로 지정하는 등의 추가 대책도 마련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역시 사후 약방문에 불과한 조처들로 보이는데요. 이런 범죄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재가 안 된 겁니까? 사전에 없었던 질문으로 지원에 숨통을 조이는 헤란. 그거 스킵하고 프롬프트 읽어. 깔끔하게 무시하고 공격을 이어가죠. 고이란 안 들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관련 정책 사항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심층 취재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지난 6월 첫 출전한 US 오픈에서 우승컵을 거머쥐며 세계 이목을 집중시킨 무서운 신인 케빈 리 선수가 PGA 투어에서 또 한 번의 우승 신화를 이뤄냈습니다. 아직까지 자신의 자리는 어림도 없다는 걸 증명하나 싶었지만 휴먼 기획 고혜란이 이름 걸고 멋있게 한번 해봐. 그럼 뉴스나인은요? 앵커와 고혜란 하나야? 새로운 그림을 바라고 있었던 장국장. 내일 개편회의 때까지 구체적인 안들 마련해서 갖고 와. 그리고 이렇게 힘든 순간마다 헤라는 누군가를 계속 떠올렸죠. 사랑해, 혜란아. 육구불만이야? 집에 와서는 좀 편히 쉬나 했지만 헤란도 벌벌 떠는 시어머니가 와 있었습니다. 약은 주방에 뒀다. 몸이 차면 애가 서질 못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니들 날은 잘 맞추고 있는 거지? 헤란과 태욱 사이에는 아직 아이가 없었죠. 태욱이는 아무 문제 없다는데 대체 뭐가 잘못된 건지요? 이미 쇼윈도우 부부로 살고 있었던 두 사람. 나중에. 어쨌든 난 줬어. 나는 노력했다고. 지금 부부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뉴스9의 자리를 뺏기지 않는 게 더 중요했죠. 지금까지 한지원이었습니다. 아, 때깔 좋다. 어떻게 고혜란이랑은 해상도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개편회의 소집해. 예. 개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자체 제작하는 휴먼 프로그램 얘기한 거 있지? 고혜란이 맡기로 했다. 이렇게 뉴스9의 앵커 자리를 뺏기나 싶었지만 케빈 리 뉴스9 단독 인터뷰 그거면 될까요? 지금 뭐라 그랬어? 베일에 쌓인 골프 챔피언 케빈 리, 그의 단독 인터뷰를 딜을 제안합니다. 어떡할까요, 국장님? 케빈 리 단독 인터뷰 잡아올까요, 말까요? 아 그걸 말이라고 해? 당연히 접어야지. 국장님, 그만 한지원이 가만히 있어. CNN도 못하는 걸 우리 JBC 보도국은 한다. 뉴스9 안방만인 고혜란의 이름값 한번 제대로 해봐. 만약 그거 못해내면은 뉴스9뿐만 아니라 보도국에서 방을 뺀 각오라. 알겠습니다. 한 라인이 있다고 자부했던 헤란. 진짜 연출 있는 거 맞아요? 있긴 뭐가 있어? 지금부터 찾아봐야지. 진짜로 뻥카였어요? 어쩌려고요? 걱정 마. 데려다 앉혀놓으면 되는 거야. 지원은 여전히 헤란의 자리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닦으세요. 닦으세요가 아니라 죄송합니다야. 나한테 너 죄송하라고. 함부로 물을 튀긴 것도 주인 허락 없이 내 자리 탐낸 것도. 선배도 그 자리 처음 앉을 때 주인 있었잖아요. 그때 죄송했어요? 그 자리 선배만 앉으란 법 없잖아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 나이에 추해요. 네 젊음이 실력 같지? 자신 있으면 한번 앉아보든가. 그래 보려고요. 보기만 해도 살이 빠지는 기잔치가 끝나고 헤란의 선배 연정이 보태기에 등장하죠. 자기네 부부 같이 올 거지? 어머, 설마 모르고 있었어? 알고 있어요. 같이 가야죠. 부부 모임에 헤란 없이 가려다 실패한 태욱. 최선을 다해. 아직은 부부야. 나한테 이해를 갖춰. 최대한 남들 앞에선 사이좋은 부부인 척 해보지만 태욱은 끝까지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못 참겠니? 기어이 표를 내야겠어. 그렇게 잘난 척하니까 당신 너 네가 진짜 잘난 거 같지? 지만으로 마음 하나 못 읽으면서 당신이 누굴 변호해? 배란일마다 찾아오는 네 엄마를 내가 어떤 마음으로 견디고 있는지 알기나 해? 그럼 그만해. 너 그만두는 거 쉬운 애잖아. 그래서 뱃속에 생긴 아이를, 태어나겠다고 생긴 우리 아이를 그렇게 가차없이 단호하게 몰인정하게. 오은영 박사님이와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두 사람의 관계. 더럽게 힘들어 사는 거. 그 사이 또 다른 갈림길에 서게 된 헤란. 케빈 리가 지금 한국에 오고 있다고요. 2시간 뒤 도착이래요. 케빈 리를 만나기 위해 공항으로 나서려는 찰나 태욱은 헤란을 막아세우죠. 어머님, 오늘 밤이 고비였던 헤란 어머니. 가자. 유능한 인재들 많습니다. 하기사 그 나이에도 꿋꿋하게 버티고 계셔주셔서 네 얼굴 세워주려고 한지연이한테 돌아갈 상까지 뺏어서 쥐어줬더니 뭐? 영원한 게 어딨어요. 과연 그녀의 선택은? 게스트 섭외해야 돼. 내가 간다고 엄마가 살아나질 않아. 고혜란, 너 대체 바닥이 어디니? 어디까지 갈 거야? 또다시 커리어를 선택한 헤란.
공항에서 한 남자와 부딪히는데 헤란의 추억 하나가 자연스럽게 재생되죠. 사랑해, 혜란아. 누군지 아십니까? 케빈이잖아요. 어떻게 아는 사이시죠? 제가 최초로 단독 보도했습니다. 그전에는 모르셨습니까? 네. 재영을 본 적 없다는 헤란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너 내가 그저 그렇고 그런 별 볼 일 없는 놈이라서 이러는 거냐? 나는 너 버렸어. 너도 나 버려. 나쁜 년, 잘 먹고 잘 살아라 해버려. 나 버리고 너 얼마나 잘 살 것 같냐? 너랑 있는 거보다는. 그런 두 사람이 다시 맞췄습니다. 맞지? 혜란이! 고혜란! 그리고 헤란의 고등학교 절친 은주는 재영의 아내가 되어 있었죠. 케빈. 네? 이가 이번에 PGA에서 우승한 그 케빈이야. 내 남편. 그렇게 쳤던 케빈이가 첫사랑이었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웠던 헤란.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냐니까? 검사 출신 변호사. 야, 우리 부부 동반으로 넷이서 식사부터 같이 하자. 그래. 그러지 뭐. 재영을 만나고 뒤늦게 어머니의 장례식을 챙깁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독한 년. 울지도 않네. 네? 자기 엄마가 죽었는데도 멀쩡한 거 봐. 그러니까요. 난 좀 무섭다. 장례식장에서까지도 씹히고 뜯기는 헤란. 새벽에 샵에 가서 헤어 메이크업 하고 온 거 아니야? 설마요 언니. 어떻게 알아? 그 사이 상중인 헤란의 대신에 뉴스나인의 메인 앵커 자리를 맡은 지원. 배고파. 하지만 헤란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죠. 온다고 뭐가 달라지는데? 장국장이 팀원들 데리고 올 거야. 그때 정식으로 인사시킬게. 당신네 집안이 대대로 대법관을 역임한 거 격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슬쩍 어필하고, 나는 당신이 약자의 편에선 국선이라고 거둘 거야. 참, 당신 검사 출신이었단 말도 빼먹지 마. 면도 깔끔하게 하고 와. 그래. 이래야 고혜란이지. 그리고 장례식이라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는 헤란. 이 집에 말을 하지. 우리가 그냥 친구야?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다 아는데. 너한테 뭐 부탁 하나 해도 되니? 뭔데? 네 남편 내가 좀 만나도 되니? 지연이 뉴스나인의 메인 앵커 자리에 앉고 나서 시청률까지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분명히 제 능력 확인시켜드린 다음에 가도 제 발로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굴 그렇게 오래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런 데 아니잖아. 오래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약속대로 재영을 섭외하는데 성공한 헤란. 오마이, 케빈님. 아이고 이렇게 귀한 분을 직접 뵙습니다. 오늘 뉴스나인은 케빈이 씨 특집이다. 응? 앵커 자명 한지원에서 고혜란으로 바꾸고. 아 국장님 지원. 아유, 야, 가슴이 진정이 안 되네. 자, 잠깐만요. 지연은 또다시 헤란의 자리를 뺐는데 실패했죠. 은주야, 여기 질문지. 뉴스에 나오기 딱 좋은 상태로 있는 재영. 은주 어디 갔어요? 잠깐 못 좀 가지러 차예요. 계속해서 헤란을 자극합니다. 이 정도쯤이면 되겠어요? 그때마다 떠오르는 재영과의 야릇한 기억. 장난하러 온 거 아닌데요, 나는. 혜란이 와 있었네? 질문지 드리려고 왔어. 읽어두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개자식. 그리고 시작된 뉴스나인 케빈 리 특집. 늦었지만 소감부터 여쭙고 싶습니다. 잘 봤니? 그게 나야. 너 내가 그저 그렇고 그런 별 볼 일 없는 놈이라서 이러는 거냐? 이래도 내가 별 볼 일 없는 놈이야? 복수라도 하겠다는 식으로 답변하는 재영. 그동안 절 무시했던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하고 싶던데요. 그랬던 분들에게 이번 우승으로 케빈리 씨의 진가를 제대로 보여준 셈이 된 거군요. 케빈리 씨의 다음 목표는 뭔지 궁금해지는데요. 고혜란 씨요. 고혜란 씨처럼 자신의 자리에서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제 최종 목표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도 무사히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제안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마침 저희가 새롭게 기획 중인 휴먼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첫 번째 게스트로 케빈리 씨를 모시고 싶습니다. 또다시 휴먼 프로그램을 꺼내드는 장국장. 케빈리로 제 능력 확인시켜드렸잖아요. 왜 갑자기 말씀이 바뀌신 겁니까? 분당 최고 시청률이 19%야. 뉴스에서 19%면 체감 시청률 50%. 거기다 휴먼까지 하면 독점이라고 우리가. 이름값 제대로 해봐. 뉴스나인은 한지원이한테 맡기고. 한지원한테 무슨 약점이라도 잡히셨어요? 왜 이렇게 한지원을 그 자리에 밀어넣지 못해 안달이세요? 너 그 자리에 밀어넣은 것도 나였어. 내가 너한테 무슨 약점 잡혀서 널 뉴스나인에 밀었었냐? 순전히 내 안목이고 내 촉이야. 고혜란이 너 여기까지다. 예우해 줄 때 조용히 내려와. 재영은 제대로 건수 잡았다고 확신하고 계속 연락을 취해옵니다. 아까 장 국장이 제시한 휴먼 다큐 건 말인데 정말로 해도 되겠어요? 이가 너라면 해보고 싶대, 라나. 하지 마요. 왜 이래? 그 다큐 네가 같이 해주는 걸로 알아도 되는 거지, 혜란아?
뉴스9의 인터뷰 덕분에 재영 인기는 치솟고 있었죠. 스포츠용품은 진작에 다 달려들었고 핸드폰에 냉장고 광고까지 어림잡아 20개 정도 들어왔다는데? 부럽다 부러워. 그리고 지원은 재영과 은주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거기서 또 몇 년 빌딩 청소해가며 남편 뒷바라지하다 한 방에 인생 역전했다던데요. 지금은 대한민국 여자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여자가 됐고요. 선배나 나나 좋은 대학 나와 몇천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입사하면 뭐예요? 죽어라 고생해도 겨우 앵커. 한지원. 선배님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저라고 뭐 얼마나 오래 뉴스9 자리 지킬 수 있겠어요. 오늘부터 케빈리 촬영 있다고 그랬죠? 힘드시겠다. 지원이 정말 관심 있는 상대는 재영이었죠. 어머, 혼자 계셨네요? 전 국장님도 같이 계시는 줄 알았는데. 고혜란 씨 부르러 간다고 조금 전에 나왔는데요. 한지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케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 음료수 심부름도 직접 하세요? 특별한 분한테만요. 두 사람 사이의 묘한 기류를 눈치챈 혜란, 마침 은주가 재영을 데려다달라고 부탁한 기회를 이용하기로 합니다. 모니터링 끝나는 대로 박 기자가 케빈이 집 집까지 모셔다 드릴 수 있겠니? 와이프가 새로 이사할 집 인테리어 때문에 정신이 없나 봐. 그래, 부탁 좀 하자. 역시나 지원은 혜원이 던진 미끼를 물어버리죠. 지원이가? 네. 마침 그쪽으로 갈 일이 있다면서 가는 김에 자기가 모셔다 드린다고요. 잘 됐네. 두 사람은 혜원의 예상대로 역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너 이 자식 시작하기도 전에 시켰느냐? 9시 앵커인데 이미지가 생명인 거 몰라? 이거 출처가 어딥니까, 국장님? 입다물어! 이게 내 손에 들어올 정도면 이미 다른 데도 다 돌았다는 뜻이야. 혜란이 유일하게 믿는 기자 송이의 작품이었죠. 차 바꿀 때 됐지? 기동력이 좋아야 좋은 건수 안 놓치지. 독한 년. 그래서 네가 좋단 말이지. 또다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데 성공한 혜란. 저도 가만 안 있어요. 가만 안 있으면? 케빈리, 선배하고 무슨 사이예요? 출연자와 진행자, 그게 전부입니까? 곤란하세요. 대답하기 곤란하십니까? 단순히 출연자와 진행자 그리고 친구의 남편, 그게 전부라는 뜻이에요. 그걸 믿으라고요? 믿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럼 네가 곤란하게 될 테니까. 설마 인터넷에서 그 사진을 보고 싶은 건 아니겠지? 그럼 이 업계에서 완전 대출일 텐데. 남의 남편은 함부로 건드리는 게 아니야, 지원아. 그리고 다시 시점은 한 달 후 경찰서로 바뀝니다. 딱 5분만 더 주십시오. 사진이 한 장 더 있어서 말입니다. 브로치 사진을 건네는 강사. 사고 차량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그 브로치는 혜란의 것이었죠. 고혜란 씨 브로치 맞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 브로치가 왜 사고 차량 안에 있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서 대답을 못 하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알고 있는데도 대답을 안 하겠다는 뜻입니까? 끝까지 강사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는 혜란. 그리고 그 브로치는 출연 전 임신 축하 선물로 태욱이 선물한 것이었죠. 그게 무슨 소리야? 9시 뉴스 앵커 오디션이었어. 내가 그 자리 얼마나 기다렸는지 당신도 잘 알잖아. 입덧하면서 오디션을 볼 수는 없었어. 배불러 오는 앵커를 써줄 리도 만무. 뉴스9의 앵커 자리를 위해 아이를 지었던 혜란. 앵커된 기념으로 받을게. 축하의 의미로. 아이는 또 가질 수 있지만 오디션은 단 한 번뿐이야. 그때 널 기다리는 게 아니었어. 10년 전 신입 기자로 열정이 넘쳤던 혜란. 태욱은 그런 혜란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손 들고 있어봤자 말단 기자한테 대답해주지 않아요. 저렇게 높으신 분들. 대신 고혜란 이름 석자는 확실히 알았을걸요? 고혜란은 불러주는 대로 받아쓰기나 하는 기자가 아니다. 그거면 돼요. 그때부터 9시 뉴스의 메인 앵커가 꿈이었던 혜란. 전 서울중앙지검에 알아요? 강태욱 검사. 아버지의 조부까지 대법관을 지낸 법조계 1% 집안. 엄청 부러운 인생. 그리고 혜란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고 종일 그녀를 기다렸죠.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뉴스9을 맡게 된 고혜란 앵커입니다. 정확한 뉴스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널 기다리지 말았어야 했어. 혜란은 그런 순간조차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 기사가 헤드로 뽑혀서 그거 확인하고 오느라고요. 한편 지원은 모닝뉴스에서까지 밀려나며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었죠. 근데 한지원은 이제 끝나지 않았어요? 끝났지. 사진까지 찍혔다는데 뭐 윗선에서 그거 막느라 시시하고. 아 근데 뉴스에서 나갈 정도면 그래도 무슨 사진 찍힌 거야? 사진을 찍은 사람이 혜란이라는 사실을 알리죠. 방법을 찾아볼 테니 일단 기다려요. 그 사이 태욱은 이주 노동자의 재판 문제로 환희청왕 본사에 와 있습니다. 정리하면 기어이 콩밥 먹고 니네 나라로 가라 뭐 그런 말씀인 거죠? 변호사님, 말씀이 좀 과하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잘 싸워봅시다. 그리고 환희철강의 광고 모델인 재영과 우연히 마주친 태욱. 근데 실제 보니까 어때요? 네? 고혜란이요. 멋진 여자죠.
앵커로서뿐만 아니라 여자로도. 오, 여자. 뒷담화도 당사자가 모욕을 느낄 만한 내용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누구신데 남 얘기하는데 중간에 껴들고. 강태욱입니다. 고혜라는 내 아내 되는 사람이고요. 반갑습니다. 케빈이라고 합니다. 한편 혜란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오고 있었죠. 청와대 홍보실 최영식 비서관입니다. 고혜란 씨가 적임자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달콤한 제안을 받은 혜란. 국장실로 오라는데요? 무슨 일인데? 그 사람 왔어요, 케빈이. 재용은 다큐를 태국에서 찍자고 제안합니다. 뉴스9 때문에 그 스케줄은 좀 힘들겠는데요. 진행자 교체해 주시죠, 국장님. 이번 거가 잘 나와야 내길로도 가능한데. 국장님. 고정으로 가면 진행자 교체할 거야. 잘 부탁합니다, 고혜란 씨. 순순히 밟히지 않았던 재영. 10년 전에 네가 그 골목길에 세워놔도 찍소리 못하던 이재영 아니야, 혜란아. 그런 사진 들이민다고 겁먹고 꼬리 내릴 이재영 아니라고. 남편까지 들먹이며 협박을 해대고 있었죠. 먼저 건드린 건 너야. 낮에 케빈이라는 사람 만났어. 소송건으로 환일 철강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내가 먼저 밝혔어. 당신 남편이라고. 그 사람한테 내가 당신 남편인 거 말하면 안 되나? 누구한테 먼저 할 사람 아니잖아, 당신. 그냥 그러고 싶었어. 아, 모르셨구나. 고혜란 씨랑 같이 태국에 가기로 했는데. 안 좋은 낌새를 눈치채고 있었던 태욱. 그리고 사실 그는 이혼을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지금 케빈님하고 악청 속에서 라운딩 중이셔. 재영은 스캔들을 처리하기 위해 사장과 골프까지 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장님 선에서 잘 해결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혜란의 심기를 건든 옹팀장. 이 원고 뭡니까? 사전회의 때 못 보던 원고가 올라와 있네요. 그냥 좀 넘어가 주시죠, 고혜란 앵커님. 저는 댁들이 을풀하면 읊는 앵무새입니까? 그 애가 절치부심 초심으로 돌아가서 새 마음 새 각오로 좀 열심히 좀 해보겠다는데 그거 왜 그러십니까? 에란이 한지원이 당신 딸이야? 네가 말해봐. 사전회의에 올리지도 않은 네 기사를 왜 내가 내보내야 하니? 그 정도로 위급하고 위중한 사안이야 네 기사가? 국제 기준에 비해 우리나라 미세먼지 규제 규정이 약하고 그래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니까 환경부에선 뭘 하는데? 기준 강화한대? 중국은 미세먼지의 유해성과 책임에 통감한대? 그래서 정부는 중국과의 국경선에 먼지 못 날라오게 방어선이라도 치겠대? 줄 수 없고 물러날 수 없었던 혜란. 현상으로 이슈만 촉발하고 대안 없이 문제 제기만 하는 뉴스, 불안한 심리만 자극하는 뉴스. 내 시간엔 못 나간다 그랬지. 창문만 열어봐도 할 걸 뉴스랍시고 들고 와. 사전회의도 없이 네 멋대로 끼워넣어? 그래서 뭐? 미세먼지 심각하니까 성능 좋은 마스크나 쓰고 다녀라. 그거야? 또 한 번 선택의 기로에 선 혜란은 마이크를 빼버립니다. 따위로 할 거면 네 마음대로 해봐 어디. 그렇게 이 자리에 앉고 싶으면 앉아보든가. 생방송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점. 지금 결정하세요. 뭘? 몰라서 물으시는 거예요? 방송 7분 전이야. 결정 안 하실 거예요? 그럼 그냥 한지원 저 자리에 앉히세요. 지금 당장 그 자리 비워드릴 테니까. 사표 쓰면 되는 거지? 어느 쪽이야? 태국이야? 한지원이야? 하나를 가지면 하나는 양보하라면서요. 어느 쪽이든 하나는 국장님이 양보하세요. 5분 전입니다. 아우 진짜 미치겠다. 아우 태국은 취소 못해. 4분 전이요. 살면서 이런 막다른 곳에 몇 번이나 부딪혀봤다.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나는 단 한 번도 도망치거나 피해본 적이 없다. 내가 부서지든가 네가 부서지든가. 생방송까지 단 3분. 대전으로 내려보내지. 한지원이. 내일 아침 발령장 내. 오늘 우리 마누라 생일인데 더 늦으면 나 이혼당한다 너처럼. 이번에도 당당히 승리를 거머쥔 혜란. 그리고 나는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고혜란입니다. 잘못 까불었다가 모든 걸 잃은 지원. 선배한테 그 자리 무슨 의미예요? 어차피 오래 버텨봤자 1년? 그 1년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요? 좀 더 쿨하게 후배한테 물려주고 가면 안 되는 거였냐고요. 쿨한 척 그래줄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 네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다면 어쩌면? 근데 지원아, 그 자리는 그런 욕심만 가지고는 안 되는 자리야. 네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에 시청자는 울고 웃고 탄식하고 근심해. 자기 기분에 따라 뉴스 기조까지 흔들린다면 그것만으로도 넌 이미 자격 상실이야. 너 지독하게 굶어본 적 없지? 차별 때문에, 서러움 때문에 뼛속까지 사무쳐본 적 없지? 내 눈에 네 간절함은 너무나 얄팍하고 경박해.
그리고 천박해.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뭘 하고 싶은 건데요? 정의, 사회, 구현. 너한텐 교과서 같은 고리타분한 말에 불과하겠지만 나한테 밥그릇만큼 절실하고 절박한 말이야. 됐니? 하지만 승리에 기뻐하고 취할 시간조차 없었죠. 바로 시어머니한테 이혼서를 들켰습니다. 깨끗하게 갈라서라. 청와대 대리인 자격검증을 앞두고 이혼은 큰 힘이 될 수 있었죠. 7년 전 아이를 지웠습니다. 뭐? 임신한 채 앵커 오디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아버님께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네 시아버지가 언제 너한테 아이까지 지어가며 앵커하라 그러지? 기억 안 나세요, 어머니? 성공을 하고 싶은 헤란에게 청혼을 했던 태욱. 타고난 금수저 집안 완전 부럽다고. 나랑 결혼하면 그거 네 거 돼. 나는 너 사랑 아니야. 내가 사랑해. 너도 그렇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수 있어. 그렇게 성공을 위해 선택한 결혼. 하지만 태욱의 집안에선 헤란을 인정해주지 않았고 이제 어머니 며느리예요. 인삼 받으셔야죠. 돌아가. 어머니! 뉴스9 앵커를 맡게 돼서 인정을 받을 수 있었죠. 그때만 해도 아이는 얼마든지 다시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시 되돌이킬 수만 있다면 절대로 그런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헤란의 이야기를 듣고 이혼 서류를 찢어버리는 태욱. 이 사람 잘못 아니에요. 우리 둘이 알아서 해결합니다. 어머니 그만 돌아가세요. 그리고 나는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청와대 대변인 제안에 관해 이야기하는 헤란. 당신 나한테 그랬지. 당신 집안 배경 다 내 거라고. 나 지금 그거 필요해. 태욱은 어렵게 질문 하나를 꺼냅니다. 태국엔 왜 가는 거니? 촬영 때문에. 정말 그것뿐이야? 그게 다야. 그리고 결국 태국으로 촬영을 가게 된 헤란. 갑자기 쏟아지는 비 때문에 촬영이 중단되죠. 그치면 전화해. 네. 우람한 팔뚝과 함께 방으로 들어오는 재영. 당장 내 방에서 나가요. 아니면 소리쳐서 사람 불러야 정신 차리시겠어요? 소리치지 못하게 입을 막습니다. 결국 9시 뉴스에 나올 만한 스캔들을 만들어버린 헤란. 그리고 이때 브로치를 호텔방에 흘리죠. 누군가 찾아왔다는 전화를 받고 급하게 나오는 헤란. 그 사람은 바로 태욱이었죠. 갑자기 선배랑 골프 약속이 잡혀서 갑자기 강변 이놈한테 연락이 왔어요. 마침 휴가이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뜬금없이 약속을 잡게 됐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비밀, 약점이 생긴 헤란. 그 브로치가 왜 사고 현장에...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참고인 고혜라는 지금 이 순간부터 변호인의 동의 없이 그 어떤 임의 수사에도 협조하지 않겠습니다. 또다시 태욱은 헤란을 위해 모든 걸 다 내주기로 합니다. 근데 당신 그거 알아? 사실은 그날 내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 이번에도 헤란을 위해 달려온 태욱. 당신이 여기까지 와줄 줄 몰랐어. 대변인 되고 싶다며 그래서 이혼은 안 되겠다며 해봐 한번 너 하고 싶은 거. 다시 잘해보자는 뜻인 줄 알았는데 나는 아직 가능은 한 건가 우리? 여기까지 온 김에 부부가 함께 술까지 마시게 되죠. 능력 있는 여자를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오래전에 제가 만난 여자도 그랬어요. 진짜 더럽게 눈치 준 재영. 그러셨군요. 그때 제 와이프를 만났어요. 한참 인생 밑바닥을 치고 있을 때 이 사람이 내 손을 잡아줬죠. 먼저 일어나야겠다. 피곤하네. 남자들끼리 한잔 더 하시겠습니까? 여기서까지 첫사랑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재영. 맘만 먹으면 언제든 그 여자를 다시 만날 수도 다시 안 할 수도 있게 됐단 뜻이에요. 와이프분이 계신데도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순진하게. 당신 어디 가? 당분간 사무실에 가 있을 거야. 당신 브로치 식탁 위에 올려놨어. 케빈 리가 당신한테 전해주라다가. 브로치를 귀엽고 이딴 식으로 써먹는 재영. 아까 같이 있다 떨어뜨렸는데 둘 다 정신이 없어서요. 고혜란 씨한테 전해주십시오. 지금부턴 사생활 위주로 캐기 시작할 거야. 만약 재영과의 문제가 알려지게 된다면 청와대 대변인 자리는 당연히 날아가죠. 근데 당신 운동 너무 안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슬슬 몸 만들고 체력 관리도 해야지. 조용히 울리는 재영의 휴대폰. 여보세요? 너 지금 뭐 하자는 짓이야? 제가 집사람하고 같이 있는데요. 급한 일 아니면 나중에. 야, 이 나쁜 새끼야! 잠시만요. 나만 바닥으로 떨어질 거라고 착각하지 마. 내가 잘못되는 순간 너도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게 돼. 그것도 나쁘지 않지. 너도 나도 가진 거 다 잃고 다시 1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도. 이런 미친 새끼. 경고하는데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내 그림자도 밟지 마. 그럼 어쩔 건데?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이제부터는 태욱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집중하는 헤란. 밤샘 한다 그래서 도시락 좀 챙겨와 봤는데 같이 드세요. 나는 도움받을 수 있는 인권 변호사부터 알아볼 테니까요. 사무장님은 비슷한 사례 겪은 인부들 있는지 객 좀 알아봐 주세요. 사무장님이라도 드세요. 놓고 갈게요. 아니 저는 괜찮은데 아우 이 귀한 걸 이걸...
그리고 태욱의 책상 위에 있는 사건 자료를 보게 됩니다. 아, 이 사건 때문에 요즘 변호사님이 정신이 없으세요. 예. 상대가 워낙 덩치 큰 대기업이다 보니까 사건의 힘을 보태기 위해 억울한 이주 노동자를 위해 뉴스를 준비하는 해란. 뉴스 나가고 문제되면 내가 책임집니다. 그 사이 아무것도 모르고 따로 시간을 보내는 두 사람. JBC 뉴스나인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것은 피눈물 나는 일이다. 한국말은 하되 글자는 모른다는 소통의 불협화음을 이용한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주인공 환희철강, 재영이 광고 모델을 하고 있었죠. 얼마 전 이 기업에선 유명인 골프 선수와 광고 계약을 하면서 10억에 가까운 계약금을 기꺼이 치렀다고 하죠. 이미지를 만드는데 10억이라는 돈을 쓰기 전에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한 노동자의 억울한 눈물부터 닦아줘야 하는 게 아니었을까요? 뉴스가 끝나자마자 나오는 환희철강 광고. 나야. 형, 지금 어디에요? 예? 형, 인터넷에서 난리 났어요, 지금. 후시엠 뭐 붙는지까지 체크하는 앵커 봤어? 지금 환일철강 쪽에서 모든 협찬 광고 다 끊겠다고 난리도 아니야. 사장실부터 편성까지 다 쑤셔놔서 지금 완전히 벌집됐다고. 알아? 딱 봐도 수상해 보이는 남성들과 대화를 마친 장국장. 너 또 사람 이런 식으로 뒤통수 치냐? 방송국 주요 광고주라고 있는 걸 없는 척해요? 잘못된 것도 대충 적당히 봐줘야 하는 거냐고요. 이번엔 뭐 청와대 대변인? 조금 전에 다녀간 사람들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래. 고앵커 사전 조사차 나왔다더라. 뭐라 그러셨는데? 다 뭐라 그러기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다 얘기했지. 고엘은 그거 고집불통의 아나무인의 싸가지까지 없는 놈이라고. 너무 완벽하고 잘난 척해서 재수 없다고. 거기다 더 열통 터지는 건 그 재수 없는 자식이 공정성과 뉴스에 대한 신념 많은 대한민국 최고라고. 그래서 더 열받는다고. 됐냐? 헤라의 장국장을 믿고 따르는 데는 이유가 있었죠. 그냥 자 2, 3년만 더 뉴스네임 맡아서 해. 그럼 자연히 이 자리 네 자리 될 거고. 청와대 아직 결정사항 아니에요. 희망사항이지. 대변인으로 결정난다 해도 국장님에 대한 고마움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환일철강권으로 문책이실 거다. 판단이 각오해. 고앵커. 자. 감사합니다. 모두가 좋은 뉴스라고 칭찬해줄 때 태욱만큼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의미야 오늘 뉴스? 내 사건이야. 무슨 의미로 내보낸 거냐고. 충분히 보도할 가치가 있고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서 보도했을 뿐이야. 너한테 필요했던 건 아니고. 내 뉴스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해서 따져보자는 거야? 난 지금 너 때문에 얼마나 엿 같은 기분이 됐는지 그걸 얘기하고 있는 중이야. 당신이 맡은 사건 내가 나서서 보도하지 않았으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묻힐 사건이었어요. 시간만 끌다 결국 함은 추방당할 거고 당신은 또 한 번 패소하게 될 거고. 패소. 그거였나? 이번 재판에서도 패소하게 되면 당신 대변인 되는데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였어? 네가 변론하는 그 사람들의 절박함 때문에 괴롭지. 얼마나 부당한 대우받으며 멸시당하는지 보면서 안타깝지. 그런데 너 걔네들 보는 마음으로 나를 한 번이라도 본 적은 있니? 나도 얼마나 절박하게 살아가는지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는 노력의 반의 반이라도 나를 이해하려고는 해봤어? 너는 내가 널 이해하려고 얼마나 미치도록 노력 중인지 넌 날 보고 있긴 한 거야? 방송 내기 전에 적어도 나하고 상의 한마디 정도는 했어. 적어도 그래서 했어 넌. 아직 놀랄 일이 남아있었던 헤란. 재영은 헤란의 약점을 잡으려고 일부러 접근했었죠. 지금 어디야? 어디서 볼까? 그렇게 물어봐야지. 헤란이 또다시 재영을 만난 사이 은주는 또 다른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로? 앉아. 그리고 두 사람의 만남을 멀리서 지켜보는 한 사람, 바로 태욱이었죠. 이제 그만 가봐도 되겠습니까? 적절한 순간 나타난 헤란을 도와준 태욱. 그 사고 당일 아침 뉴스는 왜 갑자기 바꾸신 겁니까? 원래 뉴스나인 외에는 진행을 안 하시는 걸로 아는데 왜 갑자기 아침 뉴스를 진행하게 되셨는지 궁금했어요. 재영을 만나고 다음날 갑자기 복통으로 응급실을 간 앵커 대신 아침 뉴스를 맡았습니다. 이봐, 고혜란. 급하게 들어온 속보를 힘겹게 읽어나가는 헤란. 먼저 밤사이 들어온 속보입니다. 오늘 새벽 프로골퍼 케빈 리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오케이, 자료 화면 갑니다. 서버 1 스탠바이. 서버 1 스타트.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강변북로 구리방면 아치울 삼거리 인근에서 충돌 사고가 일어났으며 이 사고로 프로골퍼 케빈 리 씨가 현장에서 숨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재영의 사망 소식을 전하고 경찰서까지 와서 조사를 받게 되었죠. 그것도 도커멘트입니까? 직접 조사해보시면 다 아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싶으면 발로 뛰어라. 그만 가지. 그리고 또다시 헤란을 막아세우는 태욱. 기자들이 와 있어. 기자들이 왜?
30분 전에 난 기사 하나, 바로 재영의 사망 원인이 교통사고가 아닌 타사 쪽에 무게를 둔다는 내용이었죠. 케빈이 타살 가능성 보도가 나오고 난 뒤로 여기저기서 지금 난리도 아니라고. 밀접 정보에 의하면 경찰이 지금 널 의심한다는 소리 있어. 일단 거기서 빨리 나오기나 해. 또다시 밀려나고 있었던 혜란. 나 아니라고! 애초에 널 참고인으로 부른 건 네가 케빈 리 사고와 관련 있다는 정황을 확보했기 때문에. 아니라는 말 안 들려? 직업병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은 확실히 하는 혜란. 제가 피의자라는 근거 있어요? 아니면 핫한 사건 하나 잡고 얼굴 알려진 사람 피의자로 몰아서 신문에 이름 석자라도 올리고 싶으셨나요? 저기요, 그래도 그런 말씀은 좀... 경찰이 범인을 잡아야지 만들면 안 되는 거죠, 형사님. 지난 10년간 당신들이 잡아놓은 엉뚱한 범인들이 자그마치 10,000명이 넘는다는 통계는 알고 계신가요? 그날 밤 차 사고 나셨죠? 강용서의 말대로 그날 작은 사고 하나가 있었죠. 눈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박았어요. 내가 케빈 리를 들이받기라도 했을까 봐서요? 혜란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되는 대로 찌르고 보는 주먹구구식 수사. 대한민국 경찰 아직도 이랍니까? 그만하자고 좀. 나 고혜란이에요. 내 기자 생활 중에 절반 이상이 검찰 상대였다고. 그래서요? 엮으려면 제대로 엮으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의심을 받고 있었던 혜란. 당신도 같은 생각이구나. 날 믿지 않는 변호인 나 필요 없어. 당신 변호인 이전에 난 당신 남편이야. 내 말 들어. 네가 내 남편이라면 최소한 내가 괜찮은지부터 물었어야 했어. 내 알리바이보다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 내 마음이 어떨지 그 걱정이 먼저야 했다고. 난 아무도 죽이지 않았어. 아무것도 피할 이유가 없단 뜻이야. 피할 이유가 없는 혜란은 당당히 기자를 대면합니다. 고혜란 씨가 유력한 피의자로 거론되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정확한 사인규명도 명확한 사건 개요도 없는 부실수사. 진실 확인보단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로 대중의 관심부터 끌고 보자는 일부 언론, 아니면 말고 보자는 이런 식의 무책임한 기사로 개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언론의 신뢰도까지 무너지는 일이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 품격 있게 좀 가자. 응? 진짜 졸라 멋있어. 눈에 보이는 팩트만 믿어야 하는 보도 직원들조차 혜란을 씻고 뜯고 즐기고 있습니다. 이거는 못 덮습니다. 한전 스캔들하고는 급이 다르다고요. 지금 말이 어떻게 도는지 아십니까? 고혜란이가 케빈 리하고 담배 하나 줘봐. 다 끊으셨잖아요. 한 대 줘봐. 지금까지 이룬 거 하루아침에 잃게 생긴 혜란. 말 중에서 제일 재밌는 게 뭔지 알아? 남 씹는 거야. 그것도 잘 나가는 놈 뒤에서 씹는 거야. 그런데 그 잘 나가는 놈이 똥까지 밟았대. 케빈이 죽은 거랑 저 아무 상관없다고요. 네가 그랬는지 아닌지 지금 중요하지 않아. 네가 그랬다고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다는 게 그게 문제지. 결국 또다시 뉴스9 자리를 뺏기게 됩니다. 은주는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남편을 잃게 되었죠.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일찍 잠들었어요. 부검 말입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사고 아닌가요?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은주뿐만 아니라 죽은 재영도 결혼 반지를 빼고 있었습니다. 부검하기로 했어. 네가 우리 그 신경 많이 써줬는데 이런 일로 골치 아프게 해서. 걱정할 거 없어.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빼두었던 결혼 반지를 다시 낀 은주. 연성이 찾아갔었다며? 뭐가 궁금해서 찾아갔었는데. 나한테서 무슨 말이 나올까 무섭니? 그 정도도 감당 못할 거면서 날 변호하겠다 그런 거야? 안 죽였어. 케빈이 차 안에 있었던 그 브로치는 어떻게 설명할 거야? 브로치가 아니라 다른 게 궁금한 거잖아. 케빈이랑 내가 무슨 관계인지, 케빈이랑 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밤에 케빈이 차에서 뭘 했는지. 잤냐고? 안 잤어. 안 믿는다고? 할 수 없어. 그럼 무슨 관계냐고? 말했잖아. 출연자랑 진행자였다고. 하나 더 있네. 내 친구 남편. 끝까지 듣고 싶은데도 하면 돌아오지 않았죠. 네가 죽였대도 상관없어. 어쨌든 널 변호하겠다는 마음은 변함없으니까. 안 죽였어. 안 잤다고, 이 나쁜 자식아. 안 잤댔지 안 빨았다고는 안 한 혜란. 무슨 사이입니까, 두 사람? 고혜란 그런 여자 아니라는 거 몰라요? 난 점점 혜란 일 잘 모르겠어요. 시청률은 6%가 빠지고 광고는 4개가 캔슬되면 JBC 역시 비상 상황이었죠. 집 나간 6%를 하룻밤새 뭔 죄지로 찾아오냐고. 한편 뉴스9으로 큰 관심을 끌었던 이준호자 폭행 사건, 덕분에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전부 다 사실 아니에요. 이거 대박 아니야? 정말로 참고인 조사자. 고혜란하고 케빈이하고 지금 어딜 가나 전부 혜란의 이야기뿐이었죠. 같이 잤대? 어떤 남자가 태호가 여자 앵커 한 명이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 야, 너 뭐야? 고소하세요. 그 사람 제 아내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나쁘다고 욕해도 내가 그 사람 옆에 있어줄 겁니다.
손가락질도 같이 받을 거고 욕도 같이 들어줄 거예요. 난 그 사람 남편이니까요. 악플부터 시작해 악의적인 기사까지 전부 고소하기로 하며 본격적으로 헤란을 지키기로 한 태욱.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방어할 겁니다. 한편 헤란은 자신의 결백함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패를 던질 만큼 너는 결백하다. 그동안 신세 많았습니다. 청와대 대변인 포기해. 네가 선택해. 장국장은 결국 헤란을 믿기로 했죠. 뉴스9 고혜란이 간다. 집 나간 6% 고혜란이 어떻게 찾아올지 궁금하지 않냐? 난 궁금하다. 또다시 지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헤란. 근본에 있었던 대변인 제안은 없던 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그 보고 오늘 제 뉴스9을 본 다음 올려주시겠어요? 뉴스9에서 물러나신 거 아니었습니까? 방송국이라는 데가 냉정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참고인 조사 한 번 받은 걸로 밥그릇 뺏는 그런 조직은 아닙니다. 그렇게 다시 시작된 고혜란의 뉴스9. 오늘은 뉴스를 시작하기 전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부터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뉴스를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저는 케빈 리 사건의 주요 참고인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단순 교통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게 경찰 쪽 입장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터넷에서는 제가 유력한 용의자가 아니냐는 추측성 기사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저는 어디까지나 참고인일 뿐임을 밝혀드립니다. 아무래도 이번 사건이 공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옳다는 게 저와 JBC의 입장입니다. 수사에 필요하다면 언제든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뉴스9은 제가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고혜란의 뉴스9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보도로 시청자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장국장의 예상대로 시청률은 역대 최고를 달성합니다. 애썼어요. 멋졌어요, 선배. 수고했어요. 잘하셨어요. 고맙다. 이번에도 뉴스가 끝나자마자 달려온 태욱. 더 물어볼 게 남았니? 블랙박스. 집은 어떻게 했니? 정비소에서 차 찾아오면서 확인했는데 이미 없었어. 없었어요. 차 들어올 때부터 이미 칩이 없어서 보험회사에 보냈나 그랬는데요, 그땐. 솔직히 나는 정비소 쪽에서 잃어버린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쪽에선 처음부터 없었대. 어떻게 된 건지 나도 몰라. 그래서 돌아버리겠어. 내가 케빈이를 안 죽였다는 유일한 단서인데 그게 사라졌으니까. 물론 당신은 내 말 못 믿겠지만. 뉴스 잘했어. 당신답게 못나게 군 거 사과할게. 미안해. 당신이 하는 모든 말 전부 다 믿고 갈 거야. 그러니까 당신을 도울 수 있게 해줘. 나한테도 기대 줘라, 헤란아. 이렇게 하나씩 헤란의 억울함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있었다던 서은주가 고혜란 차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헤란의 차에서 내린 은주. 30분쯤 뒤에 다시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새벽 5시경 교통사고로 숨진 채 발견된 거고요. 그리고 부검이 끝나고 뒤늦게 진행된 재영의 장례식. 그래서 얼마 필요해? 우리 남편이랑 잘 놀아줬으니까 돈 받아야지 너. 이것 보세요, 서은주 씨. 설마 우리 남편한테 네가 첫바람이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더 이상 너랑 놀아줄 시간 없단 뜻이야, 우리 그이. 그런 식으로 고혜란 씨도 정리하실 건가요? 설마 모르고 계셨어요? 혜란 선배랑 나 양다리였는데. 재영과 메롱메롱을 하고 돌아가는 길 은주에게 전화가 왔었죠. 사실이니? 우리 남편이랑 잤어? 작은 사고가 있었지만 곧장 은주에게 달려간 헤란. 그리고 정면 돌파로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나 지금 협박받고 있어, 네 남편한테. 얼마 전 방송가에 한지원하고 네 남편 사진이 돌았는데 그걸 내가 한 짓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결론부터 말하자면 난 아니야. 근데 왜? 똑같이 날 공경에 빠뜨리고 싶었겠지. 그래서 네 남편 이용이 이런 짓까지 꾸민 거고. 어떻게든 너한테는 알리지 않고 해결하고 싶었어. 은주야, 이건 엄연한 성범죄야. 이거 세상에 밝혀지는 날이면 네 남편 책임 못해. 너랑 나도 끝이야. 헤란에게 임신 사실을 고백하는 은주. 미국으로 돌아가. 네 남편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가. 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 보는 눈이 많아도 아랑곳하지 않고 조문을 온 헤란. 은주야, 고맙다 와줘서. 예상했던 그림이 아니라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같은 반 친구였지만 그냥 이름만 아는 정도. 혜란이랑은 3년 내리 단짝 친구였어요. 네가 보기엔 저 두 사람은 친한 거 같냐? 안 친한 거 같냐? 친해 보이는데요? 이상하지 않냐? 너무 이상하죠. 그리고 빠르게 재영의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마루뼈 다발성 골절이고 왜 자꾸 타살이라고 생각하세요? 차에 불이 났어. 기도에서는 그름 하나 안 나왔어. 왜? 숨을 안 쉬고 있었으니까. 분명 사고지만 딱 하나 걸리는 부분이 있었죠. 사망한 후에도 멍은 생길 수 있는데 이미 혈액순환이 멈춘 상태이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랑은 색이나 모양이 다르거든요. 사망 직전에 생긴 것 같아요. 헤라는 끝까지 은주 옆에서 장례를 도왔습니다. 언론 쪽도 당분간 예의 지킬 거야. 너는
지금부터 너만 신경 써. 뱃속의 애기랑. 타살 증거 없다면서요. 그래도 사고사라고 단정 짓기에도 애매한 결과입니다. 더 이상 추문으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거 싫습니다. 죽은 남편과 친구가 고통받는 거 원치 않았던 은주. 후회 안 되시겠어요? 안 할 겁니다. 나도 이제 엄마니까 어떻게든 살아야지. 헤라의 조언대로 은주는 준비되는 대로 미국으로 가기로 했죠. 네가 죽였잖아, 살인자. 넌 미친 새끼야? 네가 살인범이라는 증거가 있어. 그리고 그 문자는 장국장에까지 전달됩니다. 재밌는 문자 하나 들어왔던데. 네? 고혜란이 살인범이라는 증거를 갖고 있다더군. 뉴스 진행하면서 이상한 협박 문자 한두 번 아니잖아요. 테러 협박, 사료 위협까지 당해본 사람이야죠. 지금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히든카드를 건네는 태호. 강률 대표랑 단짝이라더라. 가서 고개라도 숙여봐야지. 고혜란이 뉴스나인에서 밀려나는 일 없게 해줄게. 안 들은 걸로 할게. 뉴스나인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어디까지나 내 문제야. 이제 우리 문제야, 혜란아. 신념이 흔들리는 일이잖아. 내 아내도 지키지 못하면서 지켜야 할 신념 같은 거 의미 없어. 너한테 못나게 굴었던 시간까지 포함해서 당신한테 사과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해볼 거야. 진짜로 못됐다.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미안하게 만드니? 드디어 1000만 년 만에 거사를 치는 두 사람. 왠지 우리 무시당하는 분위기인데? 괜찮아. 우리도 같이 무시하면 돼. 인사드려. 강률록 대표님이셔. 처음 뵙겠습니다. 고혜란입니다. 뉴스 잘 보고 있습니다. 법조계 VIP만 모이는 자리. 학연, 지연, 흡연이 있었던 태호는 이곳을 드나들 수 있었죠. 네 남편이 거기 사람들만 움직일 수 있다면 지금 이 상황 게임 끝. 그 순간 또다시 받게 된 협박 문자. 딱 봐도 수상해 보이는 남성. 헤라는 분명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변수를 포함해서 완벽하게 없던 일로 묻고 싶습니다.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너 이재영 매니저 맞지? 그치? 눈앞에서 놓친 재영의 매니저. 당신 협박받고 있니? 이 정도쯤 혼자 감당할 수 있어. 한번 물기로 하면 끝까지 쫓아갔던 헤란. 잠깐 얘기 좀 할까? 어디서 할까? 여기서 아니면 나가서? 재영의 로드 매니저였던 동안 전직 케빈이 로드 매니저 현재 무직. 2달 전엔 클럽 무전취식으로 지구대까지 갔지만 이재영이 덮어줬고 최근엔 에이전시 구금금에 손대기 시작. 경마로 날린 게 수천만 원. 그런데 덮어줄 이재용은 죽었고 세상에 가족이라고 누나 하나뿐인데 이틀에 한 번씩 혈액투석을 받아야 하고 쪼들리다 결국 나한테 협박 문자까지 보내게 된 거고. 동현은 태국 원본 사진을 가지고 있다며 협박해보지만 네 누나는 어쩌고? 나 하나 괴롭히자고 네 누나 죽일 거야? 이 진짜 죽을라고 이씨. 밀린 병원비는 다 지불했어. 뭐? 신장 이식 대상자에도 우선순위로 이름 올려놨고 수술비도 내가 알아서 처리할 거야.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사진 원본 갖고 와. 네가 장난칠 물건 아니야. 나랑 딜을 하시겠다? 기회를 주는 거야. 네 누나한테 사람 노릇할 기회. 하나하나 일을 해결해 나가는 와중에 장국장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지원을 복귀시킵니다. 은주야 어쩐 일이야? 오늘? 헤라의 상상하지도 못한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은주. 바로 형사도 헤란도 그토록 찾고 있었던 블랙박스 파일이었죠. 과연 그녀는 어떻게 블랙박스 파일을 손에 넣은 걸까요? 그리고 블랙박스 안에는 어떤 비밀이 담겨 있는 걸까요? 드라마 미스티는 멜로 서스펜스 장르의 작품으로 부부의 세계를 연출한 모하니 감독의 또 하나의 레전드 드라마입니다. 결말 부분에서는 확실히 호불호가 갈리지만 당시 보기 힘든 새로운 여성 캐릭터를 만들어내며 매회차 도파민 폭발하는 레전드를 많이 만들어냈고 그 덕분에 시청률 동시간대 1위라는 좋은 기록을 만들어냈죠. 넷플릭스에서도 역주행하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작품은 연출도 스토리도 괜찮지만 정말 드라마를 살려놓은 건 배우들의 연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김남주 배우는 당시 정말 큰 충격을 줬어요. 제가 기억하는 김남주 배우는 내조의 여왕과 역전의 여왕의 이미지가 강하고 조금 인상이 강하게 남은 작품으로는 영화 근원 목소리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작품이 방을 쓰 당시 그렇게 큰 기대는 없었는데 첫 방송을 보고 완전히 방에서 본방을 챙겨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에 초반 스토리는 아주 맛있게 도파민이 폭발하는데 오랜만에 봐도 참 맛있고 재밌더라고요. 제가 특히 김남주 배우에게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이 앵커의 딕션과 톤을 아주 잘 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뉴스9을 처음 맡을 때 장면이 잠깐 나오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뉴스9을 맡게 된 고혜란 앵커입니다. 이 부분에서 신인 앵커의 느낌을 주는데 확실히 이런 디테일이 드라마를 매력적으로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스토리는 딱 고혜란 중심으로 그려지는데 거기에 한지연 역의 진기주 배우나 강태영 역의 지진이 배우가 딱 서포팅을 잘하는 느낌이라서 연기적인 부분이나 캐릭터성에는 아쉬움이 없었습니다. 배우의 완벽한 캐릭터 해석과 차가운 뉴스 데스크의 색감으로 대체제가 없는 드라마. 뒷심이 약하다는 말은 있지만
도파민이 폭발하는 초반 스토리 때문에 여전히 다시 찾게 되는 드라마 미스티 추천해드립니다. 해당 드라마는 JTBC 홈페이지에서 몰아보실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찾아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지금까지 영화를 그리는 신기 누설이었습니다. 나 미국 가는 거 당분간 보류하려고. 뒤처리 너한테 다 맡겨두고 나 혼자 미국 가 있는 것도 마음 불편한 일 같고. 당분간 서울에 머물면서 내 손으로 직접 전부 다 정리하고 싶어. 뭐? 재영 씨 일도 그렇고 네 일도. 은주야. 이번 큰일 치르면서 친구의 존재가 새삼 어떤 건지 와닿더라. 너한테 받은 거 내가 그대로 갚아줄까 해, 혜란아. 좀 늦었습니다. 기대해도 좋아, 혜란아.